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입에 달고 사는, 그러나 인생을 서서히 갉아먹는 거짓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늦잠 자서 지각했다며 교통체증을 핑계 대진 않으셨나요? 다이어트 중이라 식사했다며 친구와의 약속을 거절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곧 시작할 거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진 않으셨나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작은 거짓말을 최소 4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인간관계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거짓말이죠. 하지만 어떤 거짓말들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거짓말은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시간이 많아라는 거짓말입니다. 20대에서 30대로, 30대에서 40대로 끝없이 미루다 보면 결국 절대 하지 않을 것이 되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만 특별히라는 달콤한 거짓말입니다. 한 번의 예외가 어떻게 여러분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습관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인생에 큰 실수로 이어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난 할 수 없어라는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들이 다 그래라는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다수의 선택이 왜 나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이 거짓말이 어떻게 우리의 책임감을 무너뜨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아니란 거짓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성장이 어떻게 멈춰버리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5가지 거짓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꿈을 앗아가고 우리의 열정을 식히고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거짓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천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이 거짓말들 속에서 서서히 무기력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제 첫 번째 거짓말, 아직 시간이 많아가 어떻게 우리의 꿈을 앗아가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삶의 인사이트를 가득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 이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해도 돼, 아직 이른 것 같아. 조금 더 준비하고 시작할까? 이런 말들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최근 제가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2살의 김민수 씨는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요리 학원을 알아보고 유명 레스토랑의 채용 공고도 스크랩해 두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고 돈 좀 모아서 시작해야지. 요리사는 초봉이 너무 낮으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도전해봐야지.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 10년이 지난 지금 민수 씨는 여전히 회사원입니다. 높아진 연봉, 결혼, 아이. 이제는 요리사의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아직 시간이 많아라는 거짓말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좋은 때, 더 완벽한 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45살의 박지영 씨는 영어 공부를 미루다 인생 최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이 들어서 영어를 배우면 뭐해라고 생각했던 그녀. 하지만 회사가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승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어만 할 수 있었다면 진급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가들의 평균 창업 연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한 가지는 더 일찍 시작할 거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완벽한 시작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 더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변명은 무엇일까요? 날씨가 더 좋아지면 시작할까? 이번 달은 너무 바빠 다음 달부터 해야지. 장비부터 제대로 갖추고 시작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대부분 특별한 준비나 완벽한 조건 없이 시작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 뒤가 되면 당신은 1년 전에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할 것이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였더라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완벽한 시작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단어 하나라도 외우세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오늘 저녁에 산책부터 나가보세요. 창업을 꿈꾼다면 지금부터 시장 조사를 시작하세요. 둘째,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늘어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셋째,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1년 전이 가장 좋은 시기였고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 꿈들, 그 계획들.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많아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비록 작은 것부터라도 불완전하더라도 시작하세요. 시작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거짓말, 이번만 특별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달콤한 거짓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번만 과자 한 봉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이번만 카드 긁고 다음 달부터 진짜 절약해야지. 이번만 지각하고 내일부터는 진짜 일찍 일어나야지. 어떠신가요? 이런 말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제가 상담했던 35살 직장인 이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에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전세 보증금으로 독립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주식 투자를 권했습니다. 이번만 투자해보자. 이 종목은 진짜 확실해. 처음에는 월급의 일부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의 작은 성공이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이번만 대출받아서 더 투자해보자. 이번만 신용카드 돌려막기 하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2년 만에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부모님께서 모아두신 퇴직금까지 써야 했죠. 이것이 이번만 특별이라는 거짓말의 무서움입니다. 한 번의 예외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서서히 우리의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완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예외를 허용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예외도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인 박상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민 씨는 원래 원칙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근 수당도 꼭 청구했고 주말 근무는 절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어느 날 팀장님이 부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특별히 좀 도와줘. 처음에는 야근 수당 없는 야근을 일주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야근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 근무도 당연히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번아웃으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죠. 회사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주부 김미영 씨는 남편의 음주를 걱정했습니다. 이번만 봐주면 안 돼? 오늘만 특별히 한 잔 더 하고. 이런 식의 타협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소비 사회에서 이번만 특별히는 치명적입니다. 이번만 명품백 하나 사고 이번만 조금 비싼 걸로 사고 이번만 카드로 긁고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카드빚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이런 이번만의 누적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번만이라는 말을 경계하세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하세요. 이번만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건 앞으로도 계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원칙을 세우고 지키세요. 예를 들어 저녁 9시 이후에는 과자를 먹지 않는다. 월급의 30%는 무조건 저축한다. 이런 구체적인 원칙들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면 미리 규칙을 정하세요. 한 달에 하루는 치팅데이로 정한다. 특별한 기념일에는 외식을 한다. 이렇게 계획된 예외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즉흥적인 이번만입니다. 넷째,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번만이라는 말은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이번만 도와줘, 이번만 봐줘. 이런 요청들을 적절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40대 회사원은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린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로 많은 불필요한 이번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선택을 잘못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번만 특별히라는 말은 우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가장 달콤한 독약입니다. 절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예외가 모여 큰 실수가 되고 작은 타협이 모여 큰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번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거짓말, 난 할 수 없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시도도 하기 전에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자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난 영어는 머리가 안 돼. 난 운동신경이 없어. 난 사업은 못할 것 같아. 난 이미 늦었어. 여러분도 이런 말들을 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 만난 45세 주부 김영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숙 씨는 평생 난 컴퓨터랑 안 맞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도 늘 수동적이었고 온라인 쇼핑도 자녀들에게 의존했죠.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두통이 온다며 저항했지만 하나씩 배우다 보니 어느새 학부모 모임의 온라인 총무가 되었고 지금은 1인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왜 진작 시도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저 안 해봤을 뿐이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실제 물리적 한계처럼 인식한다고 합니다.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처럼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35살의 회사원 박준호 씨는 1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주변에서 이직을 권유해도 난 면접은 못 봐. 난 프레젠테이션 못해라며 도전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갑자기 구조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등 떠밀려 시작한 이직 준비. 처음에는 자기소개서 쓰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한 달 동안 준비해서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면접에서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발견했고 이제는 후배들에게 이직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난 할 수 없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난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92%가 실제로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난 할 수 없어라는 말은 더욱 위험합니다. 50대 직장인 이상철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없어라며 디지털 전환에 저항하던 그는 결국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반면 같은 부서의 김용호 씨는 배우면 되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익혔고 이제는 디지털 혁신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직이라는 말을 추가하세요. 난 할 수 없어 대신 난 아직 할 수 없어라고 말하세요. 이 작은 차이가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둘째, 작은 단위로 나누어 시작하세요. 등산을 예로 들면 처음부터 백두산 정상을 목표로 하지 말고 동네 뒷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은 성공의 경험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셋째, 실패해도 괜찮아라고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는 학습의 과정일 뿐입니다. 넷째, 롤모델을 찾으세요.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그들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아는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의 90%는 실제 한계가 아니라 자기 암시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말했죠.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난 할 수 없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앗아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말을 난 할 수 있어로 바꿔보세요. 이제 네 번째 거짓말, 남들이 다 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책임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편한 변명이기도 합니다. 요즘 누가 저축해? 다들 빚내면서 살잖아. 다른 팀도 다 그렇게 하던데? 우리 동네 학부모들 다 학원 보내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지.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28살의 신입사원 김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태준 씨는 첫 직장에서 회계 부정을 목격했습니다. 양심에 걸렸지만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 바닥은 다 이래. 너만 깨끗한 척하면 어쩌자는 거야. 결국 태준 씨도 눈을 감았고 점차 자신도 이런 관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2년 뒤 대규모 회계 부정이 적발되었고 그는 연루자 중 한 명이 되어 경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도 따라했는데 결국 책임은 제가 져야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수의 선택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려는 심리를 말하죠. 하지만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35살의 직장인 이미영 씨는 주변 친구들처럼 고가의 명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누가 짝퉁 들고 다녀? 다들 명품 매는데. 카드빚이 쌓여가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워 멈출 수 없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2천만 원이 넘는 카드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E-30대의 과소비 원인 1위가 또래 집단의 소비 패턴을 따라가려는 심리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학부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너무 힘들어해요. 하지만 다른 엄마들이 다 보내는데 나만 안 보내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봐 불안해서 보내고 있어요. 이처럼 남들이 다 그래라는 말은 우리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을 무시한 채 맹목적인 추종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 이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라는 불안감에 무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42살의 자영업자 박상훈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다 투자하면서 장사해. 가게에 돈 굴리면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시작한 투자. 결국 가게 운영 자금까지 날리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들이 다 그래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멈춰서 생각하세요. 정말 다 그럴까요? 그리고 설사 다 그렇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도 옳은 선택일까요? 둘째, 나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내 수입, 내 상황, 내 가치관에 맞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 남들의 실수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셋째, 책임감을 가지세요. 남들이 다 그래서라는 변명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넷째, FOMO, Fear of Missing Out를 경계하세요.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나의 속도로 가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즉,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남들이 다 그래라는 말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비자는 말했습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경계하라. 대중의 지혜는 개인의 우매함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수의 선택이 비주류의 선택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들이 다 그래서라는 말로 정당화했던 선택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거짓말, 이 정도면 충분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가장 달콤한 독약이자 미래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가장 위험한 자기기만입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됐어. 지금 연봉이면 충분해. 현재 자리에서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들 혹시 자주 하시나요? 15년차 웹 개발자 최준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영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개발자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는 조언에 내 실력이면 충분해. 벌써 고참인데 뭘 더 배워? 라며 안주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새로운 기술 스택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적응하지 못한 준영 씨는 결국 젊은 개발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했던 말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우물 안개구리였네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전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죠. 실제로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직장인이 가진 기술의 50%는 4-5년 내에 쓸모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은 스스로 도태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식당 운영자 박미경 씨는 20년간 같은 메뉴, 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단골들은 이 맛에 오는 건데 뭘 굳이 바꿔? 이 정도 매출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코로나19가 찾아왔고 배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그녀의 가게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발 빠르게 변화를 받아들인 옆 가게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안정구역 컴포트 존이라고 부릅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영역에 머무르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죠. 하지만 이 안정구역이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33살의 직장인 이수진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어회화 학원을 1년간 다녔지만 기초회화만 어느 정도 가능해지자 이 정도면 됐다며 공부를 그만뒀습니다. 2년 뒤 해외 담당 부서로 발령이 났지만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 고전했고 결국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은 특히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업계를 선도하던 노키아는 우리가 최고야.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적 변화 앞에서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정말 그럴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현재에 만족하는 것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다릅니다. 둘째,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이세요.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편안함은 도태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1%더 나아지기를 목표로 하세요. 갑자기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매일 1%씩 발전한다면 1년 후에는 37.8배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변을 둘러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항상 데이 1이어야 한다. 데이 2는 정체이고 그 다음은 쇠퇴의 시작이다. 여러분, 성공이란 결승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점일 뿐이죠. 현재에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야 하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나아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생각이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충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편안한 것일까요? 성장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려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긴 여정 끝에 마지막 이야기까지 오셨네요.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거짓말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거짓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째, 아직 시간이 많아.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둘째, 이번만 특별히. 한 번의 예외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우리의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통제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죠. 셋째, 난 할 수 없어.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남들이 다 그래.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을 무시한 채 남들을 따라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섯째, 이 정도면 충분해.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뒤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생각은 치명적입니다. 이 5가지 거짓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도피입니다. 책임으로부터의 도피, 도전으로부터의 도피, 변화로부터의 도피.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 후회의 대부분은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거짓말들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규칙을 만드세요. 뭔가를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스쿼트 5개, 책을 읽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 페이지,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단어 하나.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둘째, 예외 없는 30일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30일간 단 한 번의 예외도 허용하지 마세요. 이번만이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30일 후에 하자고 자신과 약속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30일 후에는 그 유혹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셋째, 증명의 기록을 만드세요. 난 할 수 없어라고 생각될 때마다 작은 성공의 경험을 기록하세요. 달리기 1분을 참아냈다면 기록하고 영어 단어 하나를 외웠다면 기록하세요. 이 기록들이 쌓이면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됩니다. 넷째, 나만의 기준표를 만드세요. 내 수입, 내 상황, 내 가치관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남들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확고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1% 성장 노트를 작성하세요. 매일 어제보다 1% 나아진 것을 기록하세요.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좋습니다. 이 기록이 여러분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종이와 펜을 꺼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자신에게.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죠? 그 거짓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많아라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번만이라고 타협하지 말고 원칙을 지키세요. 난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남들이 다 그래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를 할 것이고 때로는 이런 거짓말들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영상이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여정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